내 이름은 요츠야 산초메. 나는 일본 수도권에서 꽤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이 4일에 마스크 한 장을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3일 동안 마스크를 쓰면 냄새가 지독한데 업무는 계속 되어야 했지. 점심으로 카레라도 먹으면 냄새 때문에 엄청 후회했어. 그 이후로는 맨날 소바만 먹어. 멸균실 스태프들은 너무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멸균실에서 재멸균해서 마스크를 돌려 쓰고 있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제발 알아줘. 최전선은 밑바닥이야. 이 일본인 간호사의 편지는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 일본의 실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마스크 사재기도 없고 정부에서 마스크를 뿌려준 덕분에 넉넉하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이치현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28명 가운데 24명은 음성이었다 라고 말을 바꿨다 전했습니다. 엉터리 검사를 한 셈이죠. 일본에서 80대 A씨는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머물렀는데 다시 검사해보니 음성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이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과 작별한 후 양성 판정이 나와 가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는데 최종 결과는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다른 나라들처럼 진단키트를 사용해 확진자를 판별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국의 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해봐야 라쿠텐과 시스맥스 정도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개발 시점도 너무나 늦었던 데다가 생산 규모도 압도적으로 초라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으면 평소에 한국에 대한 온갖 비난의 목소리에 앞장서던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현재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100개국을 넘어섰다. 4시간 정도면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칭찬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고, 일본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는 최근 엑스제팬 멤버인 요시키의 유튜브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정말 제대로 고개를 숙여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있지 않냐? 라며 한국에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고 한국이 차곡차곡 모아 갖춰놓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일본의 아베 내각은 앞에서는 한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일본은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결국 이미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작회사 솔젠트가 라이브 파이낸셜과 계약을 체결해 일본에서 독점 납품을 결정했는데요. 솔젠트는 이미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비축 전략물자 공급업체로 등록되었고 이미 15만 명분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가 이미 한 달 전 솔젠트가 만든 진단키트의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해 주었죠.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어느덧 1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끝까지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도쿄가 제2의 뉴욕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심각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파친코.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일본 정부가 문을 닫아달라 요청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파친코 업체들이 문을 이렇게 버젓이 열어놓았고, 믿기지 않겠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도 상당히 보이는데요. 한국은 이미 지난 2월 3일 이번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부터 강원랜드 갬블링 영업장 문을 완전히 닫고 다음 달 4일까지 휴장 기간을 재차 연장했는데 일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일본 내 검사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너무 많아서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평평해진 곡선 그래프를 일본이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일부 언론이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베트남 하노이 기술대와 이노제넥스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베트남산 진단키트는 진단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7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결국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 약 600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규모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최근 일본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이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며 일본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라쿠텐 측은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한 검사는 감염 가능성 여부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라 라 전했습니다.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여기에 최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박창균, 김승일 박사 연구진이 단 1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또 한 번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전자 증폭 검사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센서는 면봉으로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국의 개발 소식은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지에 실리며, 그렇지 않아도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중국을 향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초고강도의 대책을 꺼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들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선포할 내용의 초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들의 방문도 허가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추산 규모에 따르면 대략 2억 7천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도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정책을 취했었죠. 관세를 올려서 소위 말하는 무역전쟁을 촉발시키기도 했었고, 미국 자국 기업들에게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일부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시키면서 대대적으로 중국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워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취지의 반중국 경제연합 EPN을 조성해서 동맹 국가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죠.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국민들의 미국 땅 자체를 밟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조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경한 조치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초강경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은 미국 국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이라면 입국을 금지시켰던 이전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7년에도 해당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었던 이슬람 국가들의 국민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전에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해당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 이 공산당과 연계된 인원만 9,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중국 전체 인구 규모의 대략 7%에 육박한 수치죠. 이들과 연관된 가족들의 숫자만 생각해봐도 대략 3억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중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으며, 정말 실행이 된다면 이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은 어쩔 수 없이 좀 폭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러한 미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카드가 정말 실현이 된다면 역사상 미국이 중국에 가한 가장 강력한 도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중국 정부 공산당원 전원의 입국, 체류 금지가 아닌 고위급 공산당원 수십 명과 이들의 가족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강도와 수위의 사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사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자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선 승리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죠.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 바이러스 사태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비난의 화살이 당연히 중국 정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 대한 반감 여론이 커진 만큼 강도 높은 대중 압박 정책이 미국 국민들을 달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이 정치적 의도로도 물론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후보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이 많은 미국의 현지 언론, 친민주당 언론이 아닌 방송사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의미한 격차로 지고 있다는 예측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전의 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 그가 바이든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도 조 바이든의 전체 경력은 중국 공산당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관심은 온통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억제하려는 것이며, 잇따른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대 성명도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최근에 신장, 티베트, 남중국해 등의 문제에서 중국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해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적나라하게 패권주의의 본질을 드러낸 국가라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이 신냉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을 발칵 뒤집히게 했었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폭로 사태가 있었죠. 이 볼턴의 워딩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이미 시작되었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 정부 주도의 여러 기술 유출 행위의 염증을 느끼면서 공급망을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증거이고, 이를 알고 있는 중국도 무역 대신에 이 자국의 내수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의 이 달러 결제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금융 디커플링 가능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볼턴은 사실 이 대중국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이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정말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워딩을 하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뜯어보면 그러한 워딩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